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교육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민도가 개인의 행복을 결정한다 라는 주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사회에서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결국 나 자신과 주변 환경입니다. 그럼 나 자신은 결국 내 본인의 노력입니다. 어떤 이성적으로, 균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에너지를 투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그 본인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국가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가의 협조가. 그래서 국가가 국가한테 주어진 올바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정한 어떤 심판자로서 또는 그 국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의 국가 역할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 말고 나와 관계되는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다른 국가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민도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뭐냐?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국가의 올바른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민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도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공의 사회에서 지켜야 될 어떤 공중 질서, 공중 도덕과 같은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언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뭐 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래서 상호관계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질서와 공중도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사회다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하는데 길거리에서 흡연자가 많이 있을 경우, 또 내 바로 앞에 가는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는 경우, 그럴 때는 굉장히 내가 불행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오늘 아주 멋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옷을 입고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가르침을 크게 뱉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굉장히 불쾌하죠.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내가 그걸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공중질서와 공중도덕은 바로 뭐냐? 하나 시민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만약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공중질서와 공중도덕이라면 그건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 법 조항에 근거해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중질서와 공중도덕은 법으로 지켜야 될 내용 플러스 알파에서 그 알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민의 어떤 도리, 이런 것은 바로 자발적 영역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다 법으로 정해서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강남역 그 거리는 이제 흡연을 못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흡연을 할 경우에는 이제 뭐 페널티를 몇만 원 이제 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으로 정해놓으면은 그 사회가 훨씬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일반 동물하고 다릅니다. 일반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강제적으로 어떤 제약을 줄 때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강제적으로 제약을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용을 해서 누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도덕적이고 또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법으로 강제적으로 해라 또 하지 마라 하고 정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나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면서 나는 괜찮아 하고 생각하는 그런 존엄성, 나를 존중하는 어떤 자기 존중,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훼손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공중질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게 될 것 같으면,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지키지 않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강제조항으로 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강제적으로 제약을 줌으로 해서 어떤 제약을 가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존엄성 훼손이라든지 자율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마이너스 효과 부분보다 그러한 법으로서 강제적으로 제약을 함으로 해서 갖게 되는 사회적 전체 이익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그 전부터 이미 잘 그러한 공중질서와 공중도덕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존감이 훼손되고 또 자율성이 훼손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협조적인 언어 사용, 부드러운 표정. 그걸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려고 또 유쾌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아주 쌍스럽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서로 감정을 어떤 상할 일이 없는데 나를 대하는 표정이 굉장히 사나워요. 그럴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또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아침에 바가지를 긁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빠가 직장 나가서 직장 동료들한테 또 그렇게 대하게 되고 그 직장 동료들은 또 다른 데서 또 그렇게 대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오늘 기분 나빠서 하면서 가족들한테 또 그렇게 불쾌하게 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거친 언어 사용이라든지 어떤 안 좋은 어떤 사나운 표정 이런 것은 거의 큰 이를테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도를 굉장히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반응과 그 다음에 내 태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 사념이 3100번이나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협조적인 언어라든지 아니면 부드럽지 못한 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디선가는 잘라져야 되는 거겠죠. 이러한 낮은 민도, 그러니까 공중질서라든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더 사나운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악의에 찬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어떤 첫 번째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굉장히 비천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겠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맹자가 주장했던 옳은 행동을 함으로 해서 갖게 되는 어떤 호연지기, 당당함, 자존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